일대가 초기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정 단계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항상 상가도 수요 공급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가주택으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동산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동산님과 함께 부산의 최근 건물 거래 사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동동산님? 여기 광안동 98-12번지 건물이고요. 네. 대지 면적 46평 상업지 건물입니다. 이번 연도 4월 달에 매매가 됐고 11억에 평당 2,391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좀 싸게 거래된 것 같은데요. 네. 얼핏 봐도. 예, 저도 준비를 안 하고 같이 이제 처음 보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상업 지역인데 평당 2,300만 원대면 일단 가격은 싸게 거래된 것 같습니다. 자, 위치와 함께 보시죠. 여기 위치는 좀 어떻습니까? 수영역 교차로 뒤쪽 상권인데 주로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촌 많이 있는 지역이고 상권도 조금 있는 지역이라서 편의점이나 이런 게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치가 보시면 이제 15번 출구 한 블럭 뒷블럭이잖아요. 네. 수영역 2호선에 이제 15번 출구 뒷블럭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보면 그러면 요 일대가 초기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정 단계인 것들도 있습니다. 전부 이제 초기 단계긴 한데 일부 진행되거나 혹은 예정 단계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항상 요 상가도 수요 공급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원래는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가주택으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건물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경쟁 건물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가주택 혹은 상가 그다음 주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재개발이니까. 그러면 상가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인구 밀집도가 높잖아요. 토지 면적 대비. 그러면 이거를 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인구는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재개발이 들어오는 인근지가 아무래도 수혜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광안리 하면 우리는 흔히 바닷가 쪽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바닷가에 또 가까우면 좋다 생각하시고, 근데 저는 바닷가에 가까운 게 가장 좋지만 그 다음 어설프게 막 멀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라도 가까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안, 여기 B구역, 그 다음 강안 4구역 이런 게 개발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바다를 보러 갈 때는 요 밑으로 와야 되지만 역을 이용할 때는 요 위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재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부동산도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치 상승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물건은 금액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런 상가는 월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네. 여기 이마트24, 요 편의점 월세가 거의 대부분일 거고 위에는 얼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보면 건물이 여기가 단독주택이 섞여 있네요. 2층이 단독주택인데 25평이고요. 1층이 소매점과 음식점 해가지고 27평은 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용도상으로는 이게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월세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저는 시세 차익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메인이 요즘 시세가 5천에서 6천 정도 하고 이게 거의 급매물이고 과거에 장이 좋았을 때는 요 동네가 8천에서 호가 1억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블럭 뛰면 최소 50%라고 잡아도 너무 싸잖아요. 2,300이면. 와, 진짜 잘 사신 것 같다. 살짝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수익형으로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시세 차익용으로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건물들을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때 약간 침체되는 그런 상권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제일 낫나요? 첫 번째는 금방 재개발 구역에 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흔히 이야기하기에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도 되고 조합 설립인가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다음에 이주 철거 준공 이래 되잖아요. 네. 이주에 나가게 되면 여기가 그나마 있던 사람들까지도 나가니까 네. 상권이 많이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준공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확 늘겠죠. 그때 임대를 세팅하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고요. 그리고 큰 범위로 봤을 때는 부산 전체 시장이 더 중요해요. 부산이 아무리 여기가 이주 단계라 하더라도 네. 부산이 장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고수들이 알아본단 말이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때는 가격이 별로 안 빠져요. 오히려. 그리고 당연히 입주하고 나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시장이 하락장인데 네. 재개발 구역의 단계도 완공되는 거지만 네. 실제 상권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주를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느낄 때는 안 좋은 단계이면서 시장도 안 좋아가지고 가격까지 폭락한 가격에 나오면 베스트인 거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사실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네. 가칭 단계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물건이 평당 2,300만 원대로 싸게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산 거죠. 근데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이주 철거 단계가 갑니다. 근데 이걸 살려고 하면 아마 싸게 안 내놓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부산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하나하나 재개발 구역에 대한 단계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물건은 어떤 겁니까? 다음은 수영동 445-1번 지구요. 대지 면적 65평 일반 상업지 건물입니다. 이번 연도 2월에 거래됐고 31억, 평당가 4,769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여기가 이제 팔도시장 쪽에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그다음 삼거리 코너 자리라서 가시성도 좋고 해서 아마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위치가 이제 여기 위치입니다. 수영교차로에서 북쪽 편에 네. 위치하고 있고 팔도시장 쪽에 이래 있습니다. 상권은 여기가 굉장히 좋은 데죠. 네. 하삼동 커피 요거 다 맞죠? 이게 하삼동 커피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 생선 가게였어요. 음. 그때 느낌이랑 지금 커피가 들어온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건물은 카페가 들어왔을 때가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건물의 주 용도를 보시면 2종 근생이고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대지는 65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212평이고요. 이번에 4,797만 원 해서 3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 있고 대장상으로는 주로 보면 지하 1층은 위락시설로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소매점, 그 다음에 주차장, 지상 2층부터는 안마원, 그 다음에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매 가격은 평당가를 봤을 때는 살짝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닐까. 근데 그 이유는 상권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는 싸게 팔기 싫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전 물건보다는 임대 수익은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렇게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정가 대비는 한 8% 정도 비싸게 샀네요. 네. 근데 앞전 물건은 추정가 대비 한 23% 정도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나는 월세를 받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분들은 요거를 사는 게 맞고 시세 차익을 더 보고 싶어 하면 요거를 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블럭의 아파트와 요 블럭의 아파트 어디가 비쌀 것 같아요? 밑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주거 상권이 밑에 쪽이 더 좋아서 수요가 그쪽이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네. 거기다가 광안리 접근성도 더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를 볼 때도 당연히 광안리 가까울수록 더 선호도가 높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한몫하는 거고 말씀 잘해주셨다시피 이런 상권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을 결국에 최종적으로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건설사들 말이죠. 네. 그래서 건설사들은 사실 이런 물건을 선호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월세를 받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요. 네. 건설사들은 이제 상권이 썩 좋지 않은 데서 땅을 좀 싸게 매입해서 명도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새로운 거 지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킨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저는 위에 물건이 나을 것 같고
같고 월세를 받을 때는 또 이런 물건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억대에 요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 여기 세는 되게 잘 나가는 편이죠. 네, 아무래도 시장 유동 인구가 있어서 연령대가 조금 높을 뿐이지 장사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여기 수영 교차로 쪽이 좀 연령대가 높잖아요. 네. 사실 가장 우리가 상권이 큰 데는 서면이고 요것도 이제 예전에 원도심일 때는 자갈치 시장과 남포동이 잘 자리를 잡았지만 그리고 나서 서면으로 많이 이전이 됐죠. 네. 서면이랑 양대 어떻게 보면 상권이었는데 서면이 1호선, 2호선이 교차는 요쪽이 컸다면 그 다음 3호선이 생기면서 1호선, 3호선의 환승역인 연산역 쪽이 커졌죠. 네. 그리고 나면 2호선, 3호선의 환승역인 여기 수영역 여기 상권이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보면 지금은 올드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호선 라인 따라서 네. 신흥 주거지 젊은 층들은 2호선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2호선 따라서 점점 사람들이 모일 거고 특히나 해운대 수영구 기준으로 또 부자들이 더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해운대가 발전되면 될수록 여기 수영교차로 쪽도 발전할 것 같고 또 여기 수영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여기 수영교차로도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병원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다 지은 곳도 많고. 맞죠. 네. 그럼 점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이제 좀 들어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점점 이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좀 올드한 상권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젊은 인구들로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상권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포동 상권은 점점 올드해지고 부산 시민들이 젊은 층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잖아요. 네. 해운대 강안리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채워주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외국인들이 감소하면서 직격타도 맞기도 했죠. 네. 일부 다시 조금 회복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수 수요가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수영 교차로 상권이 향후에는 이제 내수 수요도 점점 젊은 사람들로 해서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물건은 어떤 겁니까? 다음은 남천동 558-8번지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105평,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위치는 괜찮아요. 네. 계약일은 이번 연도 2월 달에 36억 5천, 평당 3,47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바닷가 1선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핫한 남천 서밋 바로 옆에 코너 건물입니다. 여기 바다 딱 1선이네요. 맞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남천 서밋이 들어오고 여기 대장 단지들인 102동, 103동 바로 옆에 코너 땅입니다. 사실 이게 물건이 나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바로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걸 잘 살리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은 어떠냐면 이 건물이 네. 조금 더 이쪽으로 왔다면 너무 좋았겠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로드뷰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다는 이 바다 뷰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거는 여기 주탑이 보이는 광안대교를 원하는데 네. 딱 절묘하게 요 건물에서는 광안대교 주탑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건물에 딱 들어가서 보면 요런 뷰고 이 주탑을 보려면 이제 요 건물에서 요쪽 제일 끝에 붙어서 네. 봐야 겨우 살짝 보인단 말이죠. 근데 현장 가서 보면 점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서 이래 볼수록 더 잘 보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점점 이제 요쪽으로 가면 또 잘 안 보여요. 이제 건물을 앞으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가가 있는데 네. 요 라인들의 뷰는 약간 강안대교를 뽑기가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파트를 뽑아가지고 아파트도 보세요. 만약에 요렇게 아파트가 앉혀졌으면 네. 요런 식으로 앉혀졌으면 이 뷰가 안 보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틀었잖아요. 그리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뷰가 나오는데 요쪽은 뷰 뽑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남천 서밋이 이제 들어오면 여기에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일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코너 땅이라는 게 장점인데 그러면 상권이 좀 좋아야 되고 이런데 지금 얘가 2종 주거지잖아요. 네, 이종이. 그래서 상업지역이 아닌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게 나왔었거든. 거의 그래서 평당가가 한 5천만 원대 이렇게 한 4천 후반 5천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으나 막상 갔을 때 뷰를 살리기가 좀 어려운 점. 근데
근데 용도 지역이 이제 상업지가 아니고 이종 주거지니까 여기를 뭔가 하려면 저는 아파트 아니면 숙박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보였는데 숙박하기에는 이종 주거다 보니까 뭔가 힘들 것 같고 네. 상업 지역이 돼야 되고 주변에 초등학교나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상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워 보였고 그러면 상가로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상권이 또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워 보였습니다. 사옥으로 쓰면 조금 괜찮지 않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좀 너무 비쌌죠. 사옥으로 쓴다라는 거는 직원들의 접근성이 좋다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뭔가 사옥으로 쓴다면 차라리 여기 비슷한 돈이면 이쪽이 낫죠. 여기는 또 상업지잖아요. 네네. 여기 상업지가 저는 사옥으로 쓰기엔 더 나아 보이고 차라리 여기 뭐 준주거지도 있고 사옥으로 쓰면서 약간 미래 가치도 있는 곳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는 시세를 잘 끌어올릴 만한 게 여기 남천 서밋 호재 그다음에 그래도 이 바다라도 보이는 이런 호재 뭐 이런 거를 좀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그냥 안 좋다가 아니고 내 기준에는 이걸 살릴 수 있는 게 잘 안 떠올랐던 거죠. 대장님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닙니까? 뭐 높을 수도 있고 제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또 제 눈에는 이게 다 안 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뭔가 컨셉이 차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뉴비치랑 반도보라랑 재건축될 때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안 좋다 이래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남천 서밋이 개발되면 당연히 소비력 갖춘 사람들이 접근성 좋게 여기도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바다 풍경을 보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가격도 좀 셌고 요 정도까지 가격이 절축이 안 됐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놓쳐서 아쉬우면서도 저는 못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맞아요. 대장님이 약간 뷰 때문에 네. 조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뷰가 썩 내 눈에 차는 것도 아니면서도 역세권이라기에는 거리가 멀고 토지 용도 지역은 또 이종 주거지고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었습니다. 자, 다음 건 어떤 건가요? 다음 거는 남천동 17-34번지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50평, 여기도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5월 달에 거래가 됐고 매매가는 12억, 평당 2,400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 위치는 좀 어떤 지역인가요? 여기도 약간 주거 상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점심 때 세무서라든지 관공서에서 나와서 이제 점심 식사하시는 그런 거리긴 한데 아마 이게 이종인데 매매가 된 거 보니까 직접 사용하실 분이나 아니면 금액적으로 좀 저렴하다 생각해서 사신 것 같긴 해요. 전체 금액이. 우선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 딱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종 주거 지역이고 네. 이쪽은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보면 4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 4배 이상 납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차이가 4배가 나고요. 1종, 2종, 3종 주거 지역은 1조건 사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했을 때 높이의 제한을 일부 받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상업지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그런데 주거지가 뭐 2천만 원이다. 혹은 3천만 원이다. 하면 싸게 느껴지는 네. 거죠. 근데 사실상 토지의 활용 가치를 보면 여기 상업지가 훨씬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치 대비 금액을 싸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근데 감정가 대비는 싸게 좀 거래가 됐네요. 감정가는 2,600 정도 하는데 여기는 2,400이고. 그래서 감정가가 꼭 가치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상가 주택인데 이렇게 음식점으로 쓰이고 있고 인근 그 현지 사람들이 여기 음식점을 이용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는 분들은 뭐 이게 괜찮아 보이고요. 저같이 그냥 시세 차익용으로 분석을 한다면 조금 아쉬워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시세 상승도 충분히 있을 거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단지 지금이 불경기다 보니까 네. 이 불경기 중에서는 상업지 물건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주거지보다는 상업지역을 사는 게 훨씬 미래 가치를 보면 훨씬 좋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거고 물론 물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죠. 이거랑 다른 걸 여러 개 비교했을 때가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주거지역인데 2,4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대비 우리 첫 번째 봤던 거 상업지. 첫 번째 봤던 거는 상업지역인데 2,300이잖아요. 네. 이게 훨씬 매력있네요. 그럼요. 이게 훨씬 매력적이죠. 네. 저는 뭐 이거 감정가보다도 좀 더 싸지만 훨씬 가치 대비 봤을 때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네. 이래서 좀 다양하게 봐야 되나 봐요. 그렇죠.
토지의 이제 입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상권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그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권도 나쁘지 않고 입지도 좋아요. 근데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대비 가격이 조금 아쉽다인 거고 시세라든지 감정가 대비는 좀 싸게 샀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눈이 높은 것 뿐인 거지. 예. 네. 그래서 뭐 요것도 잘 산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어떤 건가요? 남천동 33-13번지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48평, 여기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8월 달에 거래가 됐고 15억 3천, 평당가 3,188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도 역 근처기도 하고 광안리 바닷가랑 조금 인접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2, 3층을 뭐 숙소로 바꿔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건물이긴 합니다. 여기는 좀 어떤 지역인가요? 금년산역에서 바로 뒷블럭 건물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큰 도로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광안리 바닷가랑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광객이나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지역이긴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광안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셔서 바닷가를 가시는데 맞아. 좀 아는 사람들은 여기 금년산역에 내려서 조금 짧게 걸어가서 이렇게 광안리 바닷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상권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외지인 분들은 당연히 광안역에 내려서 네. 광안리로 오고 부산 사람들은 광안리 좀 몇 번 오본 사람들은 네. 금년산역 내려서 많이 오죠. 그리고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여기가 좀 걷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도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 따라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상권도 잘 형성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요 라인 따라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광리단길 이렇게 해서 엄청 밀었던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 라인이 좀 안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여기보다 여기가 좀 비싸다 보니 오히려 요쪽에 이제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위쪽이 옛날에는 그렇게 상권이 없을 때는 임대료가 좀 저렴했거든요. 근데 점점 생기면서 여기도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한 블럭 뒤쪽에 이제 코너 땅이고요. 요거는 준주거지역 대지 48평입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이 3,100만 원. 저는 요거도 이렇게 봤을 때 건물 상태가 막 예쁘지는 않지만 미래 가치는 좀 괜찮다 봐집니다. 요것도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이종보다는 용적률이 훨씬 높고 상업지보다는 또 용적률이 좀 낮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뭔가 건축 부지로 썼을 때는 충분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옆 땅과 이런 땅들과 좀 합쳐서 쓰기에도 좀 좋아 보이고요. 광안리는 워낙 이제 나중에 뭔가 큰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큰 아파트를 지었을 때도 분양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블럭 자체로 뭔가 개발하기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상권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보면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요 라인들은 상업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좋은 게 준주거지예요. 이렇게 상업지가 없으면 준주거지역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괜찮죠. 그래서 보면 준주거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 게 쾌적하고 동간 간격도 넓고 좋은데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높아서 여기가 훨씬 또 개발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비싸게 엑시트하기에는 오 물건 또 좋아 보이네요. 준주거 지역의 코너이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여기 월세는 막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료는 한 199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 진짜 싸네요. 네. 15억인데 199만 원이면 임대가 좀 많이 안 받쳐주긴 한다. 다음으로는 네. 남천동에 메인도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서면 더블 역세권을 넘어서 트리플 역세권이죠. 여기에 이제 5억대 건물, 10억대 건물까지 볼 수 있는 추천 물건으로 해서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 고대장의 추천 물건 보실 수 있습니다.